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작년에 끔찍한 수해를 입은 익산 북부권 농민들이 올 장마 초기부터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용동면 비닐하우스들이 지난 사흘 동안 내린 120여 밀리미터의 비로 침수돼 작년의 악몽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육상태양광 발전 수익이 내년 상반기 환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는 환원 방식을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육상태양광 수익은 20년 동안 700억 원, 연간 35억 원가량으로 예상됩니다. 비흥공원 등 군산시 공원의 일부 장애인 화장실이 무용지물입니다. 화장실 출입문이 고장났거나 변기 등받이가 없는 등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장맛비로 익산 북부권에서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역 농민들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수해를 입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최정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익산 용돈면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 딸기를 재배하는 이곳은 장맛비에 침수돼 쑥대밭이 됐습니다. 장맛비가 잠시 잦아들면서 비닐하우스 내부에 들어찼던 빗물은 빠졌지만 바닥은 진흙으로 가득합니다. 무엇 하나 건질 것이 없게 된 농민은 침통하기만 합니다. 작년에도 피해를 봐가지고 1억 돈이 나갔어요. 근데 다행히 보험사에서 6천만 원을 해주고 제 사비가 한 4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진짜 죽구만 싶어요 지금. 용동과 망성 등 익산 북부권은 이번 장맛비로 비닐하우스 30여 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박과 상추, 방울토마토 등 농산물 출하를 앞둔 상황이어서 농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사실상 올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까지 놓여 생계가 막막합니다. 오히려 수확이 앞서는 게 아니라 새로 보수하느라고 하고 지금 이게 막막합니다. 지난해 여름 익산 북부권은 극심한 물난리를 겪었던 지역입니다. 당시 479mm의 폭우에 대청댐 방류량 확대까지 겹쳐 마치 호수로 착각될 정도였습니다. 농민들은 낮은 지대에 배수펌프 시설이 낡아 피해를 키웠다며 빠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개선 사업이 더뎌 올해 장마에 또다시 수해를 입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이 노천 공사에서는 알았다고만 하지 대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다리가 높으니까 밑으로 물이 못 빠져나가고 자꾸 역지형에서 하우스로 들어온다. 이거를 해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말만 하지 자기네는 뭐라 그래 겉들어 예산이 없어서 못 온다는 식으로. 전날부터 지금까지 11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린 익산. 앞으로 그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익산 북부권 농민들의 물난리 악몽은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지난 7일부터 사흘째 장맛비가 내리면서 누적 강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기준 장수가 154.7mm로 가장 많은 누적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 익산 여산 154, 군산 어청도 127, 무주 덕유산 133, 완주 130.1mm 등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장맛비가 가끔 소강 상태를 보이지만 내일까지 지역에 따라 최대 120mm까지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5시부터 경천댐이 초당 40톤씩 방류를 시작함에 따라 하천 주변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5명의 근로자가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아베스틸의 김철희 대표가 교체됐습니다. 세아베스틸은 안전을 위협하는 근무 환경과 조직 문화를 근절하겠다며 신임 대표이사에 서한석 전 생산기획실장 겸 ESG 혁신실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경영총괄과 군산공장장에 각각 홍상범 경영기획부문장과 홍성원 이사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와 군산공장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태양광 비리 의혹과 관련해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어제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는 한수원의 수상태양광과 관련한 수사라며 군산시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도 애초 감사원이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감사에 고발한 게 아니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 육상태양광 발전 이익 환원 방식이 올해 안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0메가와트급 육상태양광 수익은 20년 동안 700억 원, 연간 35억 원가량이 예상되는데요. 시는 올해 말 용역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 수익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100메가와트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 2구역. 지난 2022년 첫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첫 해 289억 원, 지난해 23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계획인 연간 19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년 동안 군산시 이익금은 대출금을 갚고 남은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해 이익금은 사용처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대출원금을 갚고 지난해 이익금은 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군산시의 20년 동안 수익 총액은 시민발전 배당금 170억 원과 초과이익금 540억 원을 합해 모두 7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연간 수익금은 35억 원가량. 그래도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연간 한 30억 정도는 수익이 연간으로 나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수명이 20년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그 후로는 어떻게 보면 수익이 더 늘어나는 구조죠. 근데 보통 25년에서 30년까지는 수익을 낼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시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1%가 수익금을 출산과 육아에 써달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말 이익공유 방안 용역이 마무리되면 설문조사 결과와 공청회, 시의회 간담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워주는데 예산을 사용했으면 쓰겠다는 의견들이 가장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육아나 교육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그동안에 많이 없었습니다. 또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해서 여기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시민들의 의견이 그쪽 부분이 제일 높은 것 같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군산시 육상태양광. 시민이익으로 환원이 결정되면서 지역상생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영호남 단체장들이 광역교통망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어제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10대 공동 대응 성명서가 체결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과 양산, 전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포함해 울산과 전주, 전주와 김천을 잇는 철도 건설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 저출생 대응과 지방재정 위기 극복, 섬 발전 촉진법 개정 등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민관 전담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전담 조직은 결혼 부담 줄이기와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 문화 조성 등 분야별 정책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전북만의 저출생 대응 방안을 찾아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도내 인구는 지난 2021년 18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금은 174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군산시의 인구정책 자문기구인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군산시는 어제 시민참여단 첫 회의를 열고 군산의 인구정책 현황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참여단은 6개월 동안 임신과 출산, 교육, 청년, 고령 친화 분과로 나눠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참여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30대부터 60대 등 12명을 선발했습니다. 전북자치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어제 도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원광대의 글로컬대학 본지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지자체 지원 계획을 포함한 실행계획서를 조만간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 이후 평가 과정에서 도내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응할 방침입니다. 현재 원광대는 글로컬대학에 예비 지정된 상태입니다.
군산대가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2차 전지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어제 인재양성 부트캠프 선정 결과 군산대를 포함해 대학 32곳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군산대는 대주전자재료와 손잡고 2차 전지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대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최대 15억 원을 지원받아 교원 채용과 실습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합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의 공약인 동백대교와 연계 상상포차와 야시장 조성이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군산시는 민선 8기 공약 가운데 하나인 상상포차와 야시장 조성을 폐지안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해신동 도시재생 사업 추진 상황과 주변 상권 등 장기적인 검토 후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과거 8, 90년대 내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던 수산물 포장마차에 착안해 지역 관광 명소로 육성할 방침이었습니다. 비흥공원 등 군산시 공원의 일부 장애인 화장실이 무용지물입니다. 화장실 출입문이 고장났거나 변기 등받이가 없는 등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데요. 장애인 화장실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비흥도동의 비흥공원 화장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폭이 80cm인 화장실 입구를 겨우 지나갑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려 했지만 문에는 몇 달 동안 점검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 열림 버튼을 눌러봐도 문은 미동도 없습니다. 결국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나마 넓은 유아용 화장실 칸으로 들어갑니다. 휠체어는 화장실 칸 밖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휠체어로는 다른 화장실을 가기가 어려워요. 천상 육아용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너무 낮고. 비흥공원 인근의 내초공원 화장실. 이곳의 장애인 화장실도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변기에 등받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바에 튀어나온 부분에 찔릴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등을 기댈 수 없어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죠. 등받이가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돼 있으면 저 같은 사람들은 사용하다가 찔릴 수가 있거든요. 또 화장실 앞에 점자 블록이 없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찾기에 어렵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화장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며 화장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화장실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잠겨 있거나 청소도구가 쌓여 있거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르면 출입문 폭은 90cm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대변기의 경우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 형태로, 점자 블록은 화장실의 30cm 앞에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군산시는 출입문 고장 등 장애인 화장실을 일괄 점검하고 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 환경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여성 일자리 활성화와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설 익산 여성 친화 일촌기업에 밀크트리 등 17곳이 참여했습니다. 익산시와 익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일촌기업 17곳과 오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여성 친화적 조직 문화 확립과 적극적인 여성 인력 채용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익산 지역 여성 친화 일촌기업은 모두 743곳으로 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정책을 직접 만드는 익산 청소년의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익산 청소년의회는 오늘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대 청소년의회 개원식을 갖고 내년 7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청소년 시의원은 학교장과 청소년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20명으로 환경행정과 문화예술, 교육복지 분야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최승원 의장은 이 자리가 청소년의 권리를 인정하고 청소년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익산시가 구입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구입한 농업용 면사유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며 경유와 휘발유, 등유 등을 합해 최대 10,000리터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농협 면사유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높이 15m 이상 선박은 동백대교를 통과하려면 해경에 신고해야 합니다. 군산해경은 개정된 선박교통관제 규정이 오늘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서해대교 등 3곳에만 선박 높이 규제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동백대교를 포함해 전국 16개 교량이 신고 의무 대상이 됐습니다. 익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익산 함라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억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완주 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완주군민 32,785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완주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 인구는 현재 9만 8천여 명으로 이는 전체 국민의 3분의 1가량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셈입니다. 완주군은 오는 1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이 서명부를 통합을 찬성하는 단체가 제출한 서명부와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에 들어설 전시 컨벤션 센터에 대한 설계 공모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주시는 현장 설명회를 거쳐 오는 9월부터 공모안을 접수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설계와 인허가를 마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경기장 일원에는 2028년까지 민간 투자 등 총 1조 300억 원이 투입돼 전시 컨벤션 센터를 비롯해 호텔, 백화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시립미술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제23회 하소 백년축제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김제시 청하면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하소 백년의 청아함을 담다를 주제로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청하면 마을대항 윷놀이대회 등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내 최대 규모인 청운사 주변 2만여 평의 하소 백년지는 새우가 알을 품고 있는 모양으로 이곳에서 피는 백년은 다른 곳과 달리 순수하게 청백색만을 띠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도내 사서 전문 인력 배치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도내 학교 도서관 750여 곳 가운데 사서교사 같은 전문 인력이 배치된 곳은 18%, 142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문 인력이 없는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도서 대출 정도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사서 자격증을 갖춘 전문 인력 101명을 공무직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시 보건소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합니다. 위탁 계약 기간은 5년이고 보수교육은 2년마다 이수해야 합니다. 익산시는 올해 19억 5천만 원을 들여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출범한 군산문화재단이 군산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5일 서동환 의원이 발의한 군산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군산문화재단의 명칭을 군산 새만금 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였지만 새만금을 뺀 군산문화관광재단으로 수정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익산 청소년 자립학교가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사각지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익산형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월드비전 등과 함께 지난 4년간 먹거리 돌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해 도시락을 지원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인 청소년 자립학교는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주거 공간을 지원하고 대안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전 의장과 나종대 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김영일 전 의장은 최고의장상을, 나종대 운영위원장은 최고위원장 수상자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영일 전 의장은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새만금 관할권 사수에 노력했고 나종대 위원장은 경제건설위원장 시절 소통의 역점을 두고 소속 의원들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전국 광역과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전국에서 8명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팔봉동 새마을 부녀회가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부녀회는 어려운 이웃 40가구에 간 고등어찜, 김치 등 다양한 밑반찬을 전달했는데요. 밑반찬을 받은 어르신들은 부녀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꾸준히 챙겨줘서 항상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행복드림 복지회가 군산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행복드림 복지회는 장애인 전기기술자를 양성하면서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을 모토로 삼는 사회적 기업인데요. 김선래 대표는 앞으로도 군산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새벽에 대부분 지역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21도에서 28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최고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